노먼 포스터는 1935년 6월 1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건축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지원과 자신의 노력으로 1956년 맨체스터 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건축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현대 건축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이후 그의 건축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많은 친구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떠나던 시절 포스터는 비행기라는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호기심이 컸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건축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항공편을 이용할 비용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비행기 기술과 공항 인프라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의 설계 철학에도 영향을 미쳐 효율성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포스터는 건축학을 전공하며 기능주의 건축과 공학적 접근법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데어로의 르꼬르비제와 같은 건축가들 사이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961년 예일대학교에서 건축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현대건축의 철학과 기술적 혁신에 대한 견해를 발전시켰습니다. 1963년 리처드 로저스, 웬지 티스만, 수 치스만과 함께 팀4를 설립하였습니다. 팀4는 현대건축의 실험적 접근과 혁신적인 설계로 주목받았습니다. 포스터는 기술적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설계를 강조하였으며 건축물이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미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대형박물관 그레이트 코트는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설계를 결합한 복원 프로젝트로 유리 지붕이 특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영국 박물관의 중심에 위치한 안뜰은 한때 런던에서 잊혀진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정원이었으나 19세기 중반 건립 이후 곧 원형 독서실과 그에 부속된 서가로 채워졌습니다. 이 공간 없이 박물관은 마치 공원이 없는 도시와 같습니다. 이 리트로핏 프로젝트는 이 안뜰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연간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영국 박물관은 루브르 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견줄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앙 집중식 동선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는 혼잡했고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영국 도서관이 박물관을 떠난 것이 계기가 되어 서가를 제거하고 안뜰을 새로운 공공 중심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홍해공항은 사막, 푸른 오아시스 그리고 바다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으며 여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승객들에게 도착하는 순간부터 평온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터미널의 디자인은 마치 프라이빗 제트 전용 공항처럼 설계되었는데 착륙하는 순간부터 승객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제공하며 여행의 시작부터 럭셔리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오아시스 풍경을 즐기면서 웰컴 센터에 다다르게 됩니다. 공항 내의 모든 공간은 고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티브 잡스 극장은 애플파크 내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울창한 공원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지는 산책로를 통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방문객이 건축적 경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공간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극장의 중심에는 렌즈 형태의 지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직경 41.1m, 높이 6.6m의 유리 원통 위에 가볍게 놓여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섬유 지붕으로 무게는 약 80.7톤에 달합니다. 구조적 지지는 단 4층의 곡면 유리 패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4개의 동일한 방사형 패널이 현장에서 조립된 후 단 한 번의 크레인 리프트로 완성된 유리 원통 위에 정밀하게 올려졌습니다. 전기 배선, 스프링클러 배관 등 모든 설비는 곡면 유리 패널 사이의 얇은 실리콘 조인트 내부에 완전히 통합되어 외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자이드 국립박물관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초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비이자 박물관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사디아트 섬 문화지구의 중심에 위치하며 아랍에미레이트의 역사, 문화, 그리고 최근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전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건축적으로 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지형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둔덕 내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위로 5개의 7-80m 높이의 가벼운 강철 구조물이 솟아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공기역학적으로 조형된 태양열 타워로 설계되어 있으며 태양열 굴뚝 효과를 활용해 공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합니다. 우리나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연구소는 한국타이어의 핵심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로 이 시설은 한국타이어의 새로운 기업 문화 및 브랜드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개방성과 혁신 문화를 육성하는 영감을 주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데 총 98,0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에 자연광이 가득한 사무실, 첨단 사무실, 다이나믹한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이고 유연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회의 캡슐에 오픈형 미팅 공간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디자인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실버 루프가 강조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본사 건물로 설계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서울 코엑스 맞은편에 위치할 예정이었으며 한국 도시 건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목동에 위치한 대우전자 사업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계획이 중단된 프로젝트입니다. 대우전자 서울타워는 약 4,0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고층 건물로 대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허용된 최대 높이까지 타워를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부지는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상 39층, 높이 약 180m에 이르는 타워가 제한되었으며 지하 7층까지 확장하는 기반함층까지 내려가는 구조로 계획되었습니다. 타워는 부지의 북쪽에 배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넓은 공개 공간과 진입광장을 조성하여 건물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최상층 남쪽에는 원형 헬리패드가 배치되어 경영진이 삼각형 형태로 설계된 최상층 VIP 공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반영하면서도 실용적인 이동 동선을 고려한 설계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초 콘크리트 하부 구조와 지하층만 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완공되지 못한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3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진행했던 강연에서 노먼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공공간과 공동체 공간의 개념은 제 작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공공간의 형태에 대한 비전을 묻는다면 공공공간의 인프라는 개별 건물들을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의 DNA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뉴욕, 마르세유, 런던과 같은 도시들이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트라팔가 광장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한쪽 도로를 폐쇄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광장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전체, 나아가 도시의 한 구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했었던 미래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앤 파트너스는 약 18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시는 노먼 포스터와 포스터 앤 파트너스의 주요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하였으며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을 결합한 그의 설계 철학을 탐구하는 자리였습니다. 300여 점의 건축 모형, 드로잉, 영상, 아카이브 등이 전시되었으며 그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접근법을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노먼 포스터 전시로 한국 관객들에게 그의 건축 철학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먼 포스터는 건축과 산업 디자인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요소, 즉 손으로 만지는 부분 역시 건축적 빌딩이나 더 넓은 비전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초기 하이테크 스타일, 즉 구조적 관점에서 디자인된 테이블에서부터 모듈형 가구까지 다양한 제품 디자인이 발전해왔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산업디자인팀은 운손잡이에서부터 풍력 터빈, 만년필에서 고급 제트기 객실, 수도꼭지에서 대형 요트 내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 구분을 개발해왔습니다. 많은 경우 제품 디자인은 특정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개발되지만
개별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품 디자인을 수행하기도 하며 기업들과 협력하여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노먼 포스터는 현대 건축의 상징적 인물로 지속 가능성과 기술적 혁신을 결합한 설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과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며 미래 도시와 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그의 한국 프로젝트는 과거 홍콩 HSBC 빌딩으로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건축 시장에서 그의 철학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